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의 만나고 싶은 사람 초대 손님 궁금하시죠? 빨리 모셔보도록 할까요? 한국 홍보 전문가로 유명하신 서경덕 교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광복 70주년.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를 누비는 서경덕 교수. 뉴욕타임스를 시작으로 독도, 아리랑, 한글에 대한 홍보로 꾸준히 한국을 알리고 있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늘 예. 바쁘시겠지만 3일절이 들어있는 3월 유난히 바쁘시죠? 예, 또 올해 광복 70주년이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3.1절, 3월 1일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8.15 때 더 한번 크게 또 키워보려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인 달이어서 좀 여러모로 좀 재미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김윤진 씨랑 같이 이제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이거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달 뒤 배우 김윤진 씨가 같이 내레이션을 맡아서 해주셨군요.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또 한 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획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배우 김윤진 씨 올해 또 이 국제시장으로 큰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윤진 씨하고 친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일이라서 기꺼이 도와준 건가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됐던 것도요.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스에 예전에 그 김치 광고를 냈을 때 모델을 또 재능 기부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친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딱 3초 만에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흔쾌하게. 그래가지고 함께 작업을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를 특별히 꼭 집어내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3.1 운동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역시 유관순 열사라는 부분이고요. 이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100주년을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좀 제작하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재작년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방송국에서 3.1절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줬을 때 3.1절. 이라고 읽고요. 야스쿠니 신사를 야스쿠니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본 후에 야스쿠니 젠틀맨이요? 신사를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한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이 역사인식이 잡혀있지 않고 우리가 글로벌만 외칠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젊은 층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 영웅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게 됐던 겁니다. 사실 저도 뭐 한국사를 꿰뚫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를 소개하고 또 얘기하고 주장을 하려면은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그룹이 있습니까? 아니면 독선생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그룹이 당연히 있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광고를 제작하는 또 영상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명 광고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또 역사적인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숨은 애국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국의 영웅들뿐만이 아니라 뭐 독도, 아리랑, 한글 되게 여러 가지를 홍보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결정이라기보다도요. 가장 지금 현 시대에 이 외국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가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 70억 인구가 우리나라에 다 직접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한국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했을 때 그 도시의 한식당을 찾아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봤을 때 그랬을 때 또 한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케이팝이 전 세계를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케이팝 제가 좀 막 자랑을 하려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너희 서양 음악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팝이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질 때 우리의 전통 가락, 전통 음악 이 대표하는 아리랑도 함께 예, 정말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예, 함께 이렇게 홍보하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는 일이 원체 또 다양하고 네.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네. 바쁘게 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일상을 조금 따라가 봤거든요. 아, 영상 예,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서경덕 교수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첫 수업을 하러 가야죠. 네. 첫 강의를 앞둔 떨림과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또 수강을 또 하는지 뭐 그러면서 또 재밌게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경덕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될 텐데요. 과목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국가 브랜드예라고 해서 이 요즘 세대의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1학년이세요? 저는 대학교 때 그냥 뭐 암기를 하고 그런 스킬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좀 창의적인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힘을 길러나가는 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배낭 하나 둘러매고 떠났던 서경덕 교수.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지금의 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학생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걸 얻길 조언합니다. 제가 꿈이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건데 그 영향을 서경덕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경덕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기도 했고 그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팁도 알고 싶어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되게 즐기면서 흥미롭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흥미롭고 되게 즐겁게 수업 같지 않은 수업처럼 듣고 싶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뒤를 이을 제2의 한국 홍보 전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 가운데 앞바다에 교수로서 그의 일이 끝나고 나면 홍보 전문가 서경덕으로 돌아오는 시간. 요즘 새롭게 계획하는 프로젝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고 하는데요. 블랙이글 팀이 이 하늘에서 이 태극 무늬를 만드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독도 앞바다, 독도 위 상공에서 태극 무늬를 만들고 사진 한 장 찍었다면 뭐 정말 전 세계 해외 토픽 외신으로 홍보하면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요. 가로 60m, 세로 40m짜리 대형 태극기를 저렇게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띄워서 저희가 이 헬기에서 촬영을 해가지고요. 저 사진 한 장을 지금 세계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건 뭔가요? 독도 뉴스라고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프로젝트를? 아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죠? 이 배우 조재현 씨가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독도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반박하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반박하는 뉴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배우 조재현 씨가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로 한국인을 또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서경덕 교수. 그러나 그런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저거는 바람이 없어야 이게 이제 선이 제대로 나오지 바람이 많으면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순간 포착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풍량이야.
우리가 뭐 12월 말에 그 바다도 딱 어떻게 딱 그날만 잔잔해가지고 됐으니까 뭐 올해 또 뭐 하늘에서 도와주겠지 뭐. 순수.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 포기를 모르는 열정, 그리고 서경덕 교수의 긍정적인 성격이 더해져서 성공적인 이벤트를 준비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들, 후배들 다 웃게 해주시는 그런 밝으신 분? 근데 또 그만큼 또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늘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망설이는 일도 달려들어 실현시켜내고야마는 서경덕 교수. 왠지 불가능이라는 말은 그에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왔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죠. 예. 그게 뭐, 야, 이게 안 될까? 이런 게, 물론 그 어떤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부담은 늘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대안을 만들지만, 뭐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독도 위에다 태극기 문양을 새기는 거 너무 멋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이거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독도에는 또 큰 태극기가 섬 위에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에 한번 세계에서 가장 큰 태극기가, 그러니까 국기죠. 국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국기로 저희가 세계 기네스북에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육해 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번 제가 TV에서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제작한 그 블랙이글 팀이 하늘에서 태극무늬를 만드는 에어쇼를 하는 걸 봤어요. 제공호를 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독도랑 함께 연계돼서 저희 사진 촬영을 잘하게 되면 그거를 정말 AP통신이라든지 뭐 로이터 통신 이런 세계적인 통신사의 사진 뉴스로 그죠? 전 세계 해외 토픽란에 올린다면 뭐 자연스럽게 독도가 그죠? 대한민국 땅임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홍보 전문가답게 동영상도 꽤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동영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까지 만든 모든 동영상이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죠? 한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처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올렸던 독도 광고였습니다. 그 독도 광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일부러 외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요, 독도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퍼즐 맞추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낱말 맞추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뭐 하와이가 뭐 그죠? 아메리카 땅이고, 그다음에 또 시칠리아 뭐 또 이태리 그것도 땅이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파트라고 했죠. 파트. 테리토리라는 단어가 오히려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을 때, 하루 늦게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영사관 쪽에서 그 소식을 알고요. 컴플레인을 했고. 그래서 그 광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왜 올려주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우리랑 먼저 계약했고 이미 벌써 비용도 다 지불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도와 동해를 알리는 관광적인 광고다. 관광적인 광고다. 그런 식으로 하와이가 그 미국을 대표하는 섬인 것처럼 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인 것뿐이다. 일본 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영토 분쟁을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짓 코리아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일본에서 일명 도둑이 재발절인 것 같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광고가 집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기억이 남죠.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땅인데 광고를 한다고 뭐라고 일본이 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요즘 대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역사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역사 인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공부했을 당시는 그냥 국제원교과서 한 권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딱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그야말로 선택 과목으로
되는 순간 그냥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대입에 겁니다. 좀 불이익이 있는 모양이죠. 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네. 또 암기 과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선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캠페인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사를 예,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일조를 했었고요. 다시금 이제 이 역사에 관련돼서 조금씩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서경덕 교수님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윤세호 아나운서가 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서경덕 교수의 인물평전 저희가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3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블록버스터급 홍보. 이제까지 해오신 일을 보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브로드웨이 광고판을 활용한 독도 광고,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의 동해 관련 대형 빌보드 광고. 정말 광고계의 큰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근데 역시 서경덕 교수님을 대중에게 알린 계기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브로드웨이 광고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뉴욕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 뉴욕에 제가 실은 맨 처음에는 뉴욕타임스나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의 지명 광고를 10년 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파워는 정말 대단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본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타임스퀘어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 띄었군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런 정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곳에 한번 영상 광고를 한번 띄워봐도 정말 멋지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또 추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후에 딱 2년 만에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예. 네, 이번엔 2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2위 보여주세요. 마당발 인맥. 서경덕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신 분들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싸이, 송혜교, 송일국, 조재현, 김윤진, 추신수 선수까지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니,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죠? 예, 연예인들과 일부러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인연이 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또 서로 알게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요. 저는 어차피 이런 대외적인 홍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유명 스타분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요. 이런 유명 인사들이 무슨 내레이션을 같이 한다든지 했을 때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홍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국내 네티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저도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됐었는데 또 그분들이 너무나 흔쾌히 잘 도와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덕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 공개합니다. 1위는요? 불타는 애국심. 누구나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에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교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애국심은 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일 축구전 했을 때 정말 다 이렇게 안 끌어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잠깐 그냥 행동으로 좀 옮겨서 누군가는 어떤 이런 잘못된 이 역사 왜곡의 잘못된 부분들을 누군가는 또 지적을 해줘서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아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단지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서경덕 선생님이 그런 애국심이 불끈 솟은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였나요? 예,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랬다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들과 이제 누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책이 사회과 부도였답니다. 사회과 쉬운 말로 지도책. 예, 지도책이죠. 네, 그 지도책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 누나들 책을 했을 때 유일하게 그게 풀칼라 책이었거든요. 네. 크기도 컸고. 그러면서 뭐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누나 여기는 어떻게 가면 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회과부도 뒤에는 또 역사 연표 하고 예전에 고구려 시대, 뭐 백제 시대 그런 이제 세계사와 우리 한국사에 관련된 그런 지도와 연표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꿈을 계속 키워나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음식이나 한복 같은 걸 홍보할 때는 네. 이렇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위안부 문제나 독도 같은 것을 홍보할 때는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 정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네. 이런 쪽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뭐 일명 광고의 단어 하나도 그죠? 예.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에 따라 너무나 해석이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더 조심스럽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될수록 어차피 제대로 우리가 그죠?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일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계속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독도,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일본 전범기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런 거에 어떤 이 이슈를 세계인들에게 널리는 광고를 지금 캠페인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본 우익들의 폭탄 메일이 뭔지를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메일이 몇 네. 통이나 오신. 아니요, 뭐 진짜 그런 광고가 나올 때마다요. 정말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메일 제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킬류.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그냥 저한테만 이렇게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학교 총장님한테도 편지를 보내고요. 네. 이제 집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내니까 너무나 그죠. 이거는 야비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스스로도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떳떳하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더 떳떳하게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네, 여권이랑 태극기 배지네요. 네. 이 태극기 배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딱 두 분이 보신 것처럼 그죠? 참 전형적인 토종처럼 생겼는데 제가 맨 처음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다 그랬습니다. 서양 친구들이요. 너 중국인이냐? 너 일본이냐?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라도 뭔가 대한민국 좀 알리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죠. 하면서 거기서 모았던 돈으로 제가 제일 먼저 구매를 했던 게 바로 이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알바비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 태극기 배지를 왜 그때 당시 구매했었냐면 그 각 나라 배낭여행이들이요.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 수집. 그렇죠. 그 나라 국기 배지를 배낭에 다는 게 그때 당시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나는 이렇게 많이 싸돌아다녔다. 뭐 이렇게 뻐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는 서양 배낭여행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라도 나갔을 때 그들의 유행에 맞춰 그런 이 국기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던 게 20년 뒤에 제 인생이 이렇게 보통 나갈 때 배지를 몇 개씩 들고 나가십니까? 한 100개 정도 가지고 나갔었고요. 그래서 100명들에게 이렇게 뭐 하나씩 달아주는데 뭐 그걸 싫어했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너희 나라 국기였냐. 대한민국 국기 자체도 몰랐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걸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처음 알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셨는지 궁금한데 여권 좀 혹시 이 여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여권입니다. 가장 최근 여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하도 많이 다니니까요. 와, 도장이 그냥 빽빽하게 도장이 거의 찍혀있는데요?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요.
조만간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도장 찍을 면적이 없어서. 예, 지금 도장 찍을 때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교수님 마일리지가 상당하시겠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일리지로 효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태극기를 나눠준 것도 있지만 에펠탑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일을 대학교 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가셨었다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플래시몹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플래시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다 그냥 직접 입으로 전했죠. 뭐 8월 15일 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날 아닙니까? 종전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평화의 날로 상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 광복절 행사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쑥스러워서요. 다니면서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야, 다 같이 모이시죠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들었냐? 그런 얘기 들었냐고. 8월 15일 날 에펠탑 광장에서 5일까지 이런 행사를 한대더라. 근데 그게 정말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지나가는 한국인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냐? 나도 들어봤다. 이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8월 15일 날 많이 모여야 한 20-30명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한 3-400명 모였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 그 배낭여행객들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은. 근데 그 많은 한국인들이 둥글게 모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 몰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애국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광복절 날이니까. 근데 저는 태어나서요. 그렇게 큰 애국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단 한 명도 립싱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애국가가 1절만 저는 얘기를 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끝날 때는 다 4절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양옆에 사람이 다 손잡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런 행사가 어떤 행사냐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같이 아리랑 목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강강술래도 하고요. 강강술래까지 하셨나요? 그래서 에펠탑 그때 앞에서? 외국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한 600-700명이요. 정말 1시간 동안 그런 단어죠. 걸판지기 한번 잘 놀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해외에서도 뭔가 잘만 기획한다면 외국인들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때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20년 동안 거의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코리아라는 단어는 그래도 다 들어는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들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015년 현재는요, 정말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만 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즐기고자 스스로가 대한민국 문화를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또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의 대수라는 유식한 나무도 있지만 근데 일본에 가셔서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본은 저도 뭐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은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들에게 올바른 일본의 예전의 역사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부터 각 지역마다 대학생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요.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역사,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왜곡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큰 충격은요.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젊은 층들과 우리가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거지. 정말 위기에 정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뭐 속이에 경일기죠. 그래서 일단은 젊은 층들이 바꿔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함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젊은 층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호응은 반대로요. 반대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는 이런 거를 정말 배우지도 못했었는데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예 모르던 사실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려나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더 안아나갔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앞으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쯤에서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오늘 보실까요? 네, 많이 좀 영상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저는 15살에 일어났는데 가갖고 팽신대 왔어요. 12살, 6살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게 남자들 중생기 하나만 쳐 넘어가겠는데 발길로 차고 때려가니까 그 어찌 사요. 아무것도 죄 없고 그런 사람 걸어가놓고 이제 와서는 안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 할머니들 맹이와 걸리지 누가 죄 밟고 배 들어갔어. 우리 피를 누가 빨아먹었는가. 우리 전쟁은 끝이 안 났다. 지금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는 바라는 그래서 사죄만 하면 우리는 바라는 그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 눈 감고 죽지. 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들께서도 아직도 살아계신데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정말 안 좋은데 교수님도 직접 보시면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네, 저기 지금 나누의 집 할머니분 인터뷰를 지금 해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나누의 집이랑 함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누구보다 할머니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 근래에 일본 정부에서 그죠?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 역사학자들 19명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네, 신문에 크게 보도됐죠. 네. 그 보도된 상황을 제가 할머니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그러면 편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또 지장을 다 찍어주셔가지고요. 역사학자에 직접 보내서 그들을 또 한번 또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하나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위안부 할머님들이 살아계신 동안 반드시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도 뭐 민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힘을 좀 모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이제 광복 70주년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전 70년이 됐는데 독일처럼 정말 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일본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짚었지만 독일의 어떤 역사 태도와 일본이 굉장히 비교돼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끝까지 이 역사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가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스스로가 지금 대응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해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너희 두 나라가 해결해라 라고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요. 좀 더 넓게 생각해서요. 여성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성단체와 함께 그죠?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여론을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광고 캠페인도 계속해서 지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또 광복 7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뭔가 독특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올해 8월에 참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한번 독도에서 세계적인 골퍼들을 초청해서 동도와 서도 이 두 섬 사이가 약 150m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명 골퍼들이 얘기하는 파3 홀이죠. 그러면은 이곳에서 한번 홀인원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놀드 파마라든지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유명 골퍼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요.
뭐 그곳에서 정말 이런 물론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뭐 최경주 선수님도 저희가 초청을 해보고 싶고요. 리디아고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 있는 뭐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의 어떤 빅매치, 네, 정말 섬에서 섬으로 치는 어떤 이런 골프 대회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홀인원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런 사진 한 장, 그런 영상 하나가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진다면 그건 바로 그죠. 외신에서 소개할 때는 늘 출처가 밝혀집니다. 그죠? 네, 중국 베이징의 누구누구 특파원, 그죠? 그다음 뭐 미국 뉴욕의 누구누구 특파원. 반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도, 사우스 코리아로 나간다라는 거죠. 아니 멋진 계획이긴 하지만 상당히 일본에서 보면 얄밉다고 생각이 들겠군요. 뭐 얄밉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일본 그 골퍼들도 한번 초청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들이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국하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여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경대 선생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군요.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회에서 독도가 결국은 한국 땅인 걸 그네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경덕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한국을 알리는 일, 그 끝은 언제쯤 될까요? 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역사가 우리의 것들만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문화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즐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날까지요.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서경덕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시 한번 단재 선생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이 쫙 깔렸어요. 바구니에 주워 넣었다고요. 야, 저놈은 됐다 이거야. 그 다음부터 공 떨어지면 주차를 하고. 아주 그냥 운동장, 야, 백인찬 한다고. 딱 전에 바람이 멎었어요. 와, 야, 승님아, 머리는 내가 좋은 거 없고. 아니래. 그랬더니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야, 승희야, 니는 죽었다. 이제 야구에 이제 중독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참 야구가 좋고 야구에 미쳤어요. 옛날 치던 거. 자세가 나옵니다. 폼이 바로 나오시는데요.